퇴직을 앞둔 어느 58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사원증을 반납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그건 아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의 끝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낯선 불안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시간의 공백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던 사람들에게 퇴직은 단순히 일자리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잠시뿐,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곧 찾아옵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퇴직 후 첫 일주일은 여행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기분이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인식합니다. 나는 회사원이다라는 문장이 사라지는 순간 자아의 일부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 우울감과 불면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감정은 때로 재정적 불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재정적인 현실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모은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고 해도 막상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빠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은 매달 국민연금 130만 원과 개인연금 50만 원을 받지만 실제 생활비는 25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교통비, 경조사비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이 들어오니 지출이 커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무섭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에서 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 지원, 집 수리 같은 변수가 생기면 계획은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지출 통제보다 변수를 감당하는 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공동체를 떠난 후 하루 동안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들어갑니다. 직장에서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할 동료도 함께 점심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한 65세 은퇴자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아내와 대화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 주제가 없더군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이러한 고립감은 점점 심리적 불안을 키웁니다. 사람은 연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은퇴 후에는 그 연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고 또 일부는 취미 모임을 시작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새로 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게 어색하다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30년 일한 끝에 왜 불안이 남는가? 그것은 이를 통해만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삶의 중심을 유지하려면 일이 아닌 존재로서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일을 잃어도 역할은 잃지 않도록, 돈을 벌지 않아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은퇴 후 불안을 이겨낸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의 구조를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 후 독서나 공부를 하며 저녁에는 취미나 봉사를 하는 일과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지속적인 소득의 흐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배당 투자, 임대소득, 프리랜서 활동 등 형태는 다르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는 감각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망을 꾸준히 확장한 사람들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시니어 밴드, 독서 모임 같은 소속감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결국 은퇴의 불안은 없어짐에서 옵니다. 직장, 수입, 관계, 정체성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백이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일해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진짜 은퇴는 회사를 떠나는 날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 자신을 선택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인생 2막은 새 직장이 아니라 새 의미를 찾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오늘은 나에게 어떤 하루를 선물할까라고 묻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삶은 다시 자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일한 끝에 불안이 남았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진짜 나의 삶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통로입니다. 30년 일하고 돌아온 건 끝없는 불안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문장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인다.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 그동안 쌓아온 명함과 사원증을 반납하는 순간 느껴지는 허무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차지했던 위치와 정체성이 함께 사라지는 체험이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세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매일 아침마다 가던 길이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을 때 사람은 그제야 자신이 일하는 존재로만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퇴직 후의 불안은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문제에서 더 깊게 출발한다.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던 구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사라진 후에는 자신이 그 안정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한 62세 전직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다. 일할 땐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래도 매달 25일이면 돈이 들어왔어요. 그게 나를 지탱하는 심리적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결정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돈을 어디에 둘지도 전부 내가 감당해야 하죠.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재정 관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순간의 혼란이 담겨 있다. 경제적 불안은 시간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 회사는 매일의 일정을 채워주었고 업무는 하루의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어지고 긴 하루는 불안을 낳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오후에 목표가 없다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직후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 한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곧 깨닫는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 67세 은퇴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출근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런데 3달쯤 지나니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죠. 그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고 한다. 직함도 조직도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그는 새로운 자아를 세워야 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다. 심리학에서는 퇴직을 자아 전환의 위기라고 부른다. 인간은 일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둘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흔들린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자신이라는 동일화가 깨지는 순간 깊은 무력감이 찾아온다. 일부는 우울감에 빠지고 일부는 과도한 투자나 소비로 그 공허를 메우려 한다. 퇴직금 전부를 사업에 쏟았다가 실패한 사례,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상품에 올인했다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마음의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이해관계와 함께 만들어진 일시적 공동체였다. 하지만 그마저 사라지면 남는 관계는 가족뿐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일에 매달려온 사람일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서툴다. 은퇴 후 아내와의 대화가 처음엔 하루 종일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서로 말이 없어졌어요. 회사 이야기도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은 많은 남성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함께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불안의 뿌리에는 통제력의 상실이 있다. 일할 때는 계획과 목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통제의 중심이 흐려진다. 매일의 목적이 사라지면 인간은 쉽게 자신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재정이 아니라 리듬이다. 하루를 다시 설계하고 자신만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단순한 일이라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자신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불안의 대상이 아닌 관리 가능한 요소로 바꾸는 것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출부터 줄이려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의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크지 않아도 좋다. 작은 배당, 임대료, 취미활동의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심리적 안정의 핵심이다. 58세에 퇴직 후 작게 배당 투자를 시작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매달 몇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 생기니까 통장을 볼 때 덜 불안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은퇴 이후 경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퇴직 후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소속감의 회복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커뮤니티 봉사, 동호회, 학습 모임 어떤 형태든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역할을 찾는다. 매주 기타 모임에 가요. 거기서는 누구의 부장님도 사장님도 아니죠. 그냥 음악 좋아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한 은퇴자의 이 말은 소속의 회복이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은퇴 이후의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불안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감각의 신호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하다. 30년 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나에게 요구할 차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환이다. 직함을 내려놓고도 존재의 무게를 잃지 않는 사람, 돈이 줄어도 삶의 의미를 키우는 사람,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막을 산다. 마지막으로 한 70세 은퇴자의 말을 전하고 싶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불안이 줄어든 건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하루를 내가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은퇴 후의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진짜 자유이며 30년의 노동이 남긴 마지막 배움이다.